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질이 자화하는 세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이렇게 원자 핵이라고 할까요? 양성자가 있으면 그 주위를 전자가 원궤도로 공전한다고 해볼게요. 공전을 하면 자전을 떠나서 일단 공전부터 볼게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이 전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사실 이 DQ를 DT를 나누는 게 전류가 된다는 이런 일정한 전류는 정상 전류로서 제가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점전화에 대해서는 정상 전류를 만들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이긴 한데 이거를 거의 근사적으로 정상 전류처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보통 물리학에서 주장하는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이거를 주기로 전체 전하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운동하는 궤도를 전체적인 전류 루프로 보고 그 루프의 전체 전하량이 결국엔 전자의 전하량이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2고요. 그죠? 그리고 전체 시간을 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주기로 나누면 그게 전체적인 시간을 나누는 게 되니까 이 타우를 주기로 표현한다면 타우는 2파이 라지알, 즉 전체 원 궤도의 지름이죠. 그 원의 둘레죠. 네, 원의 둘레를 속력으로 나누어주면 주기가 나오죠. 왜냐면 거속시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니까. 그래서 주기를 V분의 2파이 라지알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그걸 그대로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린 이러한 식으로 얻은 게 되는 건데, 전류를 이렇게 정상 전류처럼 거의 근사적으로 주기가 너무 짧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시면 우리 자기쌍극자 모멘트라는 걸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했었죠. 그러면 m이라는 벡터는 이 전류 i에다가 파이 라지알 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는 게 될 텐데, 그러면 왼쪽은 자기쌍극자 모멘트의 세기가 될 거고 오른쪽은 파이 라지알 제곱을 곱한 2분의 마이너스 2v 뭐가 되겠죠? 네, 이게 되겠죠. 라지알이 곱해진 게 될 거예요. 방향은 유지되겠죠. 스칼라를 곱한 거니까.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자기쌍극자 모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벡터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다고 제가 유도를 했었죠.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 이번에 뜨는 배너에서 제가 설명을 좀 다소 자세하게 드렸죠. 근데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벡터 포텐셜 A가 만들어져요.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형성된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는 컬을 취해주면 자속 밀도라는 자기장이 나오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전자가 이렇게 공전하는 거의 자기쌍극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전류 루프를 생각했을 때 그러한 전자의 운동, 어떤 원자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결국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죠.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거는 이런 내부에서 형성된 자기장으로는 자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화라는 건 자성체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쌍극자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원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원자가 일단 공전을 할 테니까.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가 돌면서 마치 자기쌍극자들처럼 모멘트가 생길 건데 그 모멘트 합은 0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왜 그러냐? 이 보면 벡터니까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서 다 상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원자에 대해서 합해주면 결국 모든 방향에 대해서 상쇄가 될 거고, 이거는 무수히 많은 원자에 대해서 상쇄가 될 거란 말이죠. 다만 이렇게 외부의 자기장을 걸어주면 말이 좀 달라져요. 내부의 자기장은 원래 별 영향을 못 주지만 외부적으로 자기장을 B로 걸어주면 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렇게 딱 맞춰지게 돼요. 정렬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자화된다고 합니다. 마치 양극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전자기학 1 재생 목록에서 원래 제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자기학 2를 먼저 제일 빠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편극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마치 편극과 같은 원리죠. 뭐 아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왼쪽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게 됩니다. 분명히 합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정렬이 딱 되면 결국에는 이 자화의 세기를 라지 m이라는 벡터로 정의했을 때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느냐를 또 설명드려 볼게요. 자기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의해서 자화되는 정도의 그런 평균적인 걸 나타낸다면 평균적이라는 건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평균적인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색이라는 걸 결정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색이라는 거 어떤 평균적인 값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척도니까. 그러면 라지엠을 이렇게 리미트 어떤 최적이 0으로 갈 대로 어떤 작은 주어진 최적으로 나누는 거죠. 전체 합을.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자화의 세기를 오른쪽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DM이라는 걸 라지엠 DV 프라임으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왜냐? 라지엠 방금 보셨다시피 전체 쌍극자 모멘트 벡터들의 합을 전체 부피로 나눠준 게 되니까 주어진 최적으로 나눠준 게 되는데 이 미소한 자기쌍극자들은 그러면 그런 자화의 세기, 자화 세기 라지엠 벡터의 DV 프라임 뭐 프라임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DV라는 걸 미소 최적이라는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벡터 포텐셜은 이러한 식으로 주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방금 떴던 배너에서 아까 떴던 배너에서 벡터 포텐셜 A가 4파이 스몰 r 제곱분의 뮤제로 n 벡터와 r 벡터를 단위 벡터를 외적해 준 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걸 DA로 취급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이 벡터 포텐셜을 미소한 벡터 포텐셜에 대한 식은 우변에서 미소한 자기쌍극자 모멘트에 의해서 형성된 걸로 되니까 DM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DM을 라지엠 DV'으로 맨 왼쪽에 있는 식으로서 굳혀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DV'은 스칼라다 보니까 이렇게 빼줄 수가 있을 거고요. 매적 밖으로. 그리고 이 스몰 r을 라지 r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원래 제가 아까 떴던 배너에서 설명드릴 때는 자기쌍극자의 원점을 원점에 이렇게 0,0,0에 딱 뒀죠.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각 원자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쌍극자가 아니잖아요. 전기쌍극자가 원자들이 여러 개 너무 무수히 있으니까 그것마다 원점을 설정해 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거리 벡터로서 이 스몰 r이었던 걸 라지 r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도를 해볼 거예요. 유도를 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 자화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조금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라지 r 제곱분의 라지 r 단위 벡터가 라지 r분의 1의 그레디언트를 취한 거에 음의 값을 붙인 거라는 건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프라임에 대한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는 원리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지만 라지 r 벡터가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걸 대입해주면 라지 r 제곱분의 라지 r 방의 단위 벡터를 그대로 대입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윗식과 비교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DA라는 걸 3중적분 해주면 트리플 인테그럴 해주면 라지 A라는 그냥 벡터가 나올 거고 오른쪽은 DV'에 대한 3중적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4파이분의 뮤제를 빼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꾸 식을 유도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한 번만 이해하면은 다음부터 공식만 외우시면 되니까 사실 공대에서 이렇게 식을 유도하는 거 중요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식을 한 번만 이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라지엠이라는 걸 저 라지F 벡터장 맨 아래식 있죠? 맨 아래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게 벡터 등식이라는 건데 라지F를 라지M으로 두고 스몰 f를 라지 r분의 1이라는 스칼라 함수로 두면 이게 이 식을 통해서 이 식이 이해 가능하십니다. 잠시 정지하시고 보셔도 좋고 뭐 이거는 그냥 벡터 등식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등식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고쳐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오타를 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믿고 보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잠시 정지하시고 몇 초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벡터 등식을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일단 되셨다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는 라지 r분의 1을 곱해준 거는 라지 r로 나눠준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한 또 벡터 등식을 이용해 줄 겁니다. 이번에 이용해 줄 거는 그냥 이 라지 f 벡터장의 프라임에 대한 좌표계에서의 컬에 대한 3중적분 값이 라지 f 벡터장과 미소 면적 벡터를 외적한 거에 태공면에 대해서 더블 인테그를 해주고 마이너스 붙여준 게랑 같다라는 또 등식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등식을 이용해주면 저 세 번째 줄식 그러니까 저 벡터 등식 바로 윗줄에 있는 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항을 뺄셈으로 되어 있는 항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컬을 이렇게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럼 우린 결국 이러한 식을 얻은 게 되는 거죠. 벡터 포텐셜이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유도가 되네요. 그러면 그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 4파이분의 뮤제로를 각각 분배시켜 줍시다. 그리고 맨 오른쪽,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식에서 ds라는 벡터는 미소 면적 벡터로서 벡터장의 면적분을 오른쪽 위에 뜨는 배너에서 이미 이해하셨다면 면적 법선 벡터와 미소 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바뀌었죠? 똑같은 식이니까. 자, 그러면 이 라지 R분의 1을 그냥 그대로 분모에 넣어줄게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이러한 식을 최종적으로 얻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유도를 했지만 사실 불필요한 유도가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사실 이걸 바로 떠올리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잘 스터디하고 계신 거지만 뭐 그렇게 안 하셨어도 저는 충분히 잘 스터디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딱 아실 수 있죠. 그죠? 형태가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랑 비교해봤을 때 형태가 같죠? 3중적 분위로 같고 라지알이 분모에 있는 거랑 4파이분의 뮤제로가 곱해져 있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같죠? 아, 결국에는 더블 인테그랄이 원래 일반적으로는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이 아니지만 특수한 경우로 폐곡면에 대한 면적분으로서 표현을 해준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랑 같다고 보고 이거랑 같다고 그래서 결국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냈지만 물리적인 의미로서 의미를 찾아가 본다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결국 우리가 얻은 두 식이 이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떤 자와의 세기, 평균적인 그런 자와의 세기의 컬을 취해주면 어떤 최적 전류 밀도, 구속되어 있는 최적 전류 밀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구속 최적 전류 밀도 또는 자화 최적 전류 밀도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식은 KB로 되어 있죠. 딱 봐도 면전류에 대한 식이죠. 제가 지금 프라임을 안 붙인 건 그냥 뗀 거예요. 굳이 뭐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일단 라지 M이라는 벡터랑 그 면적, 그 폐곡면에 대한 법선 벡터랑 외적해 준 게 어떤 게 되냐면 구속 면전류 밀도가 됩니다. 구속되어 있는 면전류 밀도라는 거죠. 표면 전류 밀도.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굳이 이렇게 유도를 해본 이유는 뭐 자와의 세기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 왼쪽에 대한 식은 자성체 내부를 통해 흐르는 최적 전류 밀도에 의해서 벡터 포텐셜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난 개념과 오른쪽에 대한 식은 이러한 면전류 밀도, 자성체 표면에 흐르는 그런 전류 밀도에 의해서도 표면 그런 전류 밀도에서 벡터 포텐셜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함이죠. 이 식은 사디쿠 교재에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드린 설명이랑 거의 상응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구속 체력 전류 밀도, 오른쪽은 구속 면전류 밀도로서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려봤고 다음 영상도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